깊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깨비와는 조금 다른 훨씬 더 사악하고 폭력적인 존재. 바로 두억신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이 존재는 과연 어떤 귀신이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억신이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회자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두억신이는 한국 전통 귀신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깨비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도 때로는 강력한 수호신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두억신이가 악귀들을 막는 수호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두억이 귀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름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설총의 저술에 나오는 두억이 설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는 고조선 멸망 후 한나라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죠. 이 혼란을 틈타 온갖 악귀들이 출몰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질렸고 누구도 이 악귀들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두억이라는 이름의 용맹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힘과 용기를 갖춘 자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큰딸이 이 악귀들에게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두억은 비통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쇠몽둥이를 들고 악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억은 홀로 악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쇠몽둥이는 악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악귀들이 그의 손에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악귀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고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두억은 악귀들과의 싸움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귀신이 되어서라도 악귀들을 막아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두억은 죽어서도 악귀를 막는 존재가 되었다는 슬프고도 웅장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설화 속 두억의 약속처럼 두억신이는 단순한 악귀가 아닌 악귀를 막는 수호신의 면모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억신이를 마냥 선한 존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두억신이는 일반적으로 도깨비들의 우두머리이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도깨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잔혹한 특징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두억신이는 몽둥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즐긴다고 전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홀로 길을 걷다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을 덮치고 쇠몽둥이가 휘둘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억신이의 외모 묘사 또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흔히 뿔이 달린 험상궂은 모습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도깨비와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뿔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뿔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모습은 늘 끔찍합니다. 덩치가 크고 머리카락은 마치 불이 붙은 듯 붉게 타오르며 붉은 눈은 충혈되어 섬뜩한 빛을 발합니다. 날카로운 손톱은 그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이런 모습의 존재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억신이와 우리가 흔히 아는 도깨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억신이는 도깨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그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도깨비가 인간에게 장난을 치거나 때로는 선물을 주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두억신이는 주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조선 후기 야담집 기관에서는 두억신이가 도깨비 무리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약한 도깨비들을 부하로 거느리며 그들을 지휘하여 악행을 저지르죠. 마치 악의 제왕처럼 다른 도깨비들을 조종하고 부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양반집 잔치에 더벅머리 소년의 모습을 한 두억신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 눈빛과 행동은 범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억신이가 항상 험악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숨어들기도 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섬뜩한 것은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소년일지라도 그 속에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잔혹한 악귀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해본 분이 있으신가요? 이 게임의 아침의 나라 콘텐츠에는 두억신이와 관련된 의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 두억신이는 도깨비 감투나 방망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한국적인 판타지 세계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억신이는 단순히 예시이야기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콘텐츠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억신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두억신이가 여성형 요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이면서도 여성의 형상을 띠고 있다면 그 공포는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신이라는 단어는 귀신을 뜻하는 말로 한국 민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억신이는 이러한 귀신의 개념을 담고 있죠. 그리고 두억신이는 일본의 오니와 유사한 점이 많아 한일 양국의 민속학적 교류와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억신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악귀를 막는 수호신이면서도 잔혹한 폭력을 일삼는 악한 도깨비의 우두머리. 두억신이는 이렇게 이중적인 얼굴을 가진 기괴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혹시 쇠몽둥이를 든 두억신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현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을 겁니다. 끔찍한 악몽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